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성씨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명한 한국의 성씨들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김씨, 이씨, 박씨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한국의 김씨는 한국 전체 인구의 22%, 이씨는 15%, 박씨는 8%로 김, 이, 박만 합쳐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5%이고 여기서 최씨와 정씨를 합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넘어요. 이래서 옛날부터 한국에서 돌을 던져 누가 맞으면 김, 이, 박 중 하나라는 농담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부분의 오빠들은 김씨, 이씨, 박씨예요. 방탄소년단의 지민 오빠는 박씨이고 비 오빠는 김씨거든요. 반면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성씨가 정말 다양해요. 같은 성씨를 보기가 정말 드물어요. 오히려 이탈리아는 성씨가 엄청 다양한데 이름은 비슷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축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 이름이 키엘리니, 부폰, 토티, 디나탈레 등등 이렇잖아요. 이 이름들이 사실은 성이래요.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오히려 성으로 구분을 하는 느낌이고 한국은 그 반대로 성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름으로 구분을 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을 텐데 한국의 성씨들은 다 한 글자예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등등 여러 성이 더 있긴 한데 이 5가지 성이 가장 많아요. 우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성씨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기원전 2000년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땅에 최초의 국가가 생겼어요. BC 2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네요. 이 4000년 전은 고조선 시대였고 이 고조선 시대에도 성이 존재는 했었지만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진 않아요. 부족의 이름이나 지역의 이름을 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고조선 시대로부터 약 2000년 정도 지나고 삼국시대가 됐어요. 삼국시대는 기원 후 3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삼국시대에는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했었어요. 이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개의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2글자로 된 성도 같이 쓰였었어요. 예를 들면 부여, 흑치, 재증, 고이, 사택, 몽리 등의 여러 2글자 성씨가 있었었고 물론 한 글자 성씨도 같이 쓰였었어요. 예를 들면 고구려의 고씨, 신라의 김씨 등이 있어요. 그리고 삼국시대로부터 약 600년이 지난 고려시대부터는 노비 같은 천민을 제외한 일반적인 백성들도 성씨를 가지게 되었고 본관의 개념도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본관이 무엇이냐면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고려시대부터 사람들은 주로 한 글자 성을 가지게 됐어요. 이 고려시대로부터 또 500년이 지난 조선시대부터는 노비 같은 천민들도 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생겨요. 예전부터 성이 없던 천민들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성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주었고 주인을 섬기던 노비들 같은 경우는 주인의 성을 따라 갖기도 했었고 또는 자신의 지역에서 유명한 성씨를 따라 짓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경주 출신인데 성이 없던 사람들은 경주의 유명한 성씨인 최씨나 김씨로 성을 많이 정했어요. 그 전부터 높은 계급의 사람들, 그러니까 양반 출신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고 군대도 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평민들은 양반의 성씨를 돈으로 사거나 위조를 한 거죠. 거기다가 조선시대 마지막에 성이 없는 사람들도 성씨를 가지게 되었을 때 유명한 성씨를 가져다 써서 원래도 많았던 김씨, 박씨, 이씨가 그렇게 많아지게 된 거죠. 이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에는 박씨만 42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사실 박씨가 다 같은 박씨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씨도 여러 박씨가 있어요. 밀양박씨, 고령박씨, 함양박씨 등등 이것보다도 더 많아요. 이 성 앞에 오는 것은 한국의 지역이에요. 정확하게는 이 성을 만든 사람의 고향이고 성 앞에 오는 이 지역의 이름을 본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밀양 박씨는 한국의 밀양이란 지역에서 처음 시작한 박씨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방탄소년단의 지민 오빠가 밀양 박씨예요. 그리고 박씨의 70%는 밀양 박씨예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밀양 박씨 말고도 고령에서 시작한 고령 박씨, 함양에서 처음 나온 함양 박씨 등등 많아요. 김씨 중에 가장 많은 김씨는 부산 근처의 도시인 김해에서 나온 김해 김씨로 대한민국에 총 1000만 명 정도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진 오빠랑 뷔 오빠는 재미있게도 김해 김씨가 아니고 전라도 지역의 광산이라는 도시에서 나온 광산 김씨예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에는 김씨성을 가진 오빠가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랩몬스터 오빠인데요. 랩몬스터 오빠는 위쪽 지방의 강원도의 강릉이라는 도시에서 나온 강릉 김씨예요. 다 김씨이지만 사실 똑같은 김씨는 아니고 이렇게 다른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번엔 한국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창씨개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시기가 있었어요. 창씨는 성을 만든다는 뜻이고 계명은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의 통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성을 새로 만들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꾼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박씨 성은 일본어로 키노시타라는 성으로 많이 바꿨었어요. 왜냐면 박씨는 한자로 나무 목자에 아래 하자 두 개를 붙여서 만든 한자인데 일본어로 키노시타라는 성은 한자로 나무 목자와 아래 하 이 두 글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박씨를 쓸 때 사용한 한자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일본어로 키노시타라는 성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한국인인데도 창씨 개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국의 임씨 같은 경우는 한자 수풀림을 쓰는데 이 수풀림자는 이미 일본에서도 성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일본어로는 하야시라고 읽는데 실제로 일본에는 이 성이 있어서 일본인이 봤을 땐 이미 한국식 성을 일본식으로 바꿨다고 생각해서 별 문제가 없던 경우도 많았대요. 물론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했었지만 강제로 이름을 바꿔야 했었어요.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학교에 못 가서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제대로 된 직장도 가질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열차 같은 교통도 이용할 수 없었대요.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때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개명을 하면서 여러 재미있는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견분창위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문제는 이 견분창위라는 한자를 일본어로 읽으면
이누쿠소 쿠라에, 그러니까 일본어로 읽으면 개똥이나 먹어라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니까 반감이 심했던 거죠. 이 경우는 물론 이름을 바꾸는 게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플 고자를 4번이나 써서 이름을 고고고고로 만든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아무 뜻도 없는 영어로 치면 뭐 AAAA, BBBB 같은 느낌으로 이름을 일부러 대충 만든 경우예요. 또 미치노미야 히로히토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히로히토는 그때 일본의 왕이었고, 미치노미야는 그 히로히토 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도 개명이 취소가 되었는데요. 단순하게 왕의 이름을 따라해서가 아니고 미치노미야의 발음이 한국어 미친놈이야 랑 발음이 비슷해서 미친놈이야 히로히토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창씨 개명에 반감이 심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젠 한국의 성씨에 관한 재미있는 여러 사실을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많이 흔하진 않지만 원래 2글자로 된 성이 아닌데도 성이 2글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의 성만 쓰지 말고 어머니의 성도 같이 쓰자는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부모 성 함께 쓰기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아버지의 성만 쓰면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저도 왜 아버지의 성만 쓰는지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그럼 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이의 이름을 지영으로 짓고 싶은데 아버지의 성이 윤씨고 어머니의 성이 김씨라면 윤김지영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죠?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앞에 오는 게 뒤에 오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을 같이 쓰더라도 아버지의 성이 어머니의 성보다 먼저 오는 건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대가 진행되면 결국 이름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윤김지영 씨와 고은광순 씨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의 성은 윤김고은이 되는 건가? 만약 이렇게 성이 4글자로 된 사람끼리 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긴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한국에서는 지역마다 흔한 성씨가 있어요. 예를 들어 권 씨와 박 씨는 제가 사는 대구 쪽에 경상북도에 많고, 곽 씨와 하 씨는 부산이 있는 경상남도 쪽에 많아요. 이게 북한에도 똑같이 있다는데, 북한의 그 미사일 좋아하는 독재자, 다들 누군지 아시죠? 김정은이 사는 평양은 평안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 평안도에는 개 씨와 선호 씨가 많대요. 사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본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어느 특정한 성씨가 만들어진 곳에는 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많겠죠?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특이한 한국의 성들도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여, 흑치, 재증, 고이, 사택, 몽리 같은 이런 성씨들은 더 이상 현대에서 쓰이지 않는 2글자 성이지만 현대에서도 쓰이는 2글자 성들이 있어요. 남공씨, 독고씨, 황보씨, 제갈씨, 사공씨, 서문씨, 선우씨 등등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2글자 성은 한국에서 잘 쓰이지 않았어서 외국에서 유래된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기선 제갈씨와 서문씨가 중국에서 온 성씨예요. 그리고 상당히 보기 어렵지만 일본에서 온 성씨도 있대요. 무본, 황목, 강전, 등절, 망절 등등이 있는데요. 뭔가 듣기만 해도 한국어 성씨 같진 않죠?
사실 이 성들은 그냥 한자로 쓰인 일본의 성씨를 한국식으로 읽은 거예요. 무보는 일본어로 타케모토, 황목은 일본어로 아라키. 이 중에서도 황목은 나름 유명한 편이에요. 왜냐면 황목치승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두 글자 성은 이름이 한 글자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한국의 이름은 성이 한 글자고 이름이 두 글자로 총 세 글자잖아요. 성이 두 글자인 사람들은 성이 두 글자고 이름이 한 글자로 총 세 글자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성이 두 글자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사공현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성이 사씨고 이름이 공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사공현이었어요. 저는 계속 공현아 공현아 하면서 불렀었거든요. 어느 날 자기 이름이 현이래요. 저는 처음에 저를 놀리는 줄 알고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고 했었는데 알고 나니까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오늘은 한국의 성씨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선 성씨가 다양한 편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씨가 다양한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름이 다양한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또 쭈나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